일론 머스크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They inspired you to do this, didn't they? Yes. And to see them casting stones in your direction. It's difficult. 일론 머스크의 영웅인 미국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 그리고 11번째로 달 위를 걸어본 사람 진 서난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개인 기업의 로켓 개발을 지원하면 미국 정부와 나사가 우주 여행의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그의 꿈과 비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의 히어로들이 그의 행보를 반대하고 나서니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가끔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이 시대 가장 사랑받는 경영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 중 그의 가장 큰 꿈과 열정이 담긴 회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스페이스 X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 X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왜 그토록 사랑받는 경영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열정과 비전과 꿈과 영웅과 실패와 눈물과 성공과 환호의 스토리 스페이스 X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은 스페이스 X의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스페이스 X의 창업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세상을 바꿀 혁신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도전에 일론 머스크는 그의 모두를 투자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창업 회사인 지금은 페이팔이라고 불리는 X.com이 이베이에 인수되고 그의 수중에는 180밀리언 달러가 남습니다. 180밀리언 달러면 평생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머스크가 바라보는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돈과 열정을 그의 꿈과 비전에 다시 올인합니다. 그의 비전은 바로 지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인류를 구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0밀리언은 테슬라에, 10밀리언은 솔라시티에, 그리고 남은 100밀리언은 스페이스 X에 모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작정 리퍼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겠다고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의 계획은 이 미사일에 그린하우스를 실어 화성으로 보내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미사일 거래는 그의 계획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로켓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생산비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인 다른 차원의 로켓을 말이죠. 그렇게 스페이스 X는 시작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로켓 사이언스에 대해 그는 어떤 경험과 지식도 없었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그가 보유한 지금의 로켓 엔지니어링 지식은 그야말로 수많은 책과 씨름하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인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이 로켓을 만들어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그의 꿈은 지금 생각해도 무슨 공상과학영화 같은 소리 같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완전 정신나간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정말 중요하다면 설령 그것을 성공시킬 확률이 아무리 적다 해도 당신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만약 지구가 혹시라도 멸망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인류를 화성에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 화성으로 왕복 비행이 가능하면서 또한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은 우주 로켓 비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화성으로 가는 비행 티켓은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이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혹시라도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집을 팔아서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집은 누가 사는 거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와 그가 모은 전 세계 뛰어난 인재들은 모든 열정과 시간을 부어 팔콘 1 개발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시작된 지 단 18개월이 지난 2003년 11월에 계획대로 팔콘 1 론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까지 미뤄지다가 드디어 2004년 3월 멋지게 첫 론치하자마자 로켓은 41초 만에 다시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2007년 스페이스 X의 두 번째 로켓 론치, 거의 지구 궤도까지 진입했습니다. 거의 성공한가 싶더니 부스터라고도 하는 로켓의 스테이지 1 파트가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진동으로 인해 로켓 엔진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엔진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로켓은 결국 불타버리고 말죠. 그리고 2008년 8월 팔콘 1의 세 번째 도전도 로켓 스테이지 분리 과정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세 번째 로켓 론치를 실패한 2008년 그 무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고 하는데요. How did you get through that period of crisis?
Can we just break for a second? 그해 미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합니다. 그로 인해 마땅한 투자자들을 물색할 수도 없었고 스페이스X는 파산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의 또 다른 회사 테슬라도 그즈음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는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의 이혼의 아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네 번째 로켓 론치 도전. 모든 자본과 시간을 쏟아부은 네 번째 로켓 론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2008년 9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팔콘 1의 마지막 로켓 론치를 시도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를 파산해서 건져낼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로켓 론치를 성공시켰지만 정말 모든 자본금을 쏟아붓고 이제 파산 신고만 앞두고 있었던 머스크에게 2008년 12월 23일 행운의 전화가 한 통 찾아옵니다. 나사로부터 온 전화였는데요. 그는 국제우주정거장 카고 보급일을 제안받고 1.6 빌리언 달러의 계약금을 투자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사의 투자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날, 테슬라가 파산 선고 받기 딱 3일 전인 그날 40밀리언 달러 투자금을 확보하고 테슬라 또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무렵 일론 머스크는 한 투자자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남은 1달러까지 이 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 쏟아부을 겁니다. 제가 저스틴 부모님 집 지하로 들어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경영자로서는 너무 멋진 말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고 고백하는 2008년의 마지막 순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파산 일보 직전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거죠. 나사의 1.6 빌리언 달러 투자와 함께 스페이스X는 훨씬 거대한 사이즈의 로켓 팔콘 9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팔콘 9 로켓에는 나중에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옮겨줄 드래곤 캡슐이 장착되어 있죠. 사람을 로켓과 함께 캡슐에 태워 지구 밖으로 보내려면 스페이스X는 먼저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모 1 미션입니다. 스페이스X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드래곤 캡슐을 지구 밖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시키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In-Flight Abort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만약 로켓 론치 과정에서 로켓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동으로 캡슐 분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캡슐을 안전하게 로켓으로부터 분리해 멀리 탈출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로켓이 위급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 두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데모 2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 우주 비행사 2명을 드래곤 캡슐에 태워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혹시라도 로켓과 캡슐에 문제가 생기면 두 우주 비행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는 거죠. 데모 1 미션 시작합니다. 팔콘 9 로켓은 성공적으로 이륙합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를 벗어난 후 가장 먼저 미코 단계에 돌입합니다. 미코 단계란 로켓의 스테이지 1 파트에 있는 메인 엔진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테이지 1 파트가 분리됩니다. 스테이지 1은 방향을 바꿔 지구 대기로 진입하고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대서양에 준비된 드론쉽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스페이스X가 달성한 또 다른 기술력의 업적인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인 거죠. Look at this. Look at it. Look at it. It's just sitting there. Look at that. What? Holy smokes, man. 그 다음 로켓의 두 번째 스테이지, 이 파트가 드래곤 캡슐을 궤도에 진입하도록 도와줍니다.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스테이지 2는 자동 분리되고 드래곤 캡슐을 궤도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켓의 론치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드래곤 캡슐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인공위성을 열심히 따라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주정거장 위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속도로 따라붙어 안전하게 끝까지 도킹하는 거겠죠.
proceeding to opening the hatch. 도킹 성공 5일 후 드래곤 캡슐은 다시 지구를 향합니다. 16 드라코 반동 추진 엔진을 이용해 정확한 방향으로 드래곤 캡슐을 밀어내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기 진입에 돌입합니다. 데모2 미션 때는 캡슐에 진짜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캡슐이 폭파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던 드래곤 캡슐은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고 캡슐의 낙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낮아졌을 때 낙하산을 펴니다. 이렇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캡슐의 우주 왕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데모 1 미션에 합격합니다. 두 번째, 인플라이트 어보트 테스트.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는 위급 상황 대비 테스트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원격으로 로켓 분리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로켓에 장착되어 있는 온보드 컴퓨터에 의해 언제 로켓과 캡슐이 자동 분리될지 결정됩니다.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드래곤 캡슐은 자동으로 론치 이스케이프 절차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스템은 팔콘 9 로켓의 엔진을 끄도록 명령하고 드래곤 캡슐은 팔콘 9 로켓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드래곤 캡슐의 슈퍼 드라코 엔진은 팔콘 로켓이 폭발할 상황을 대비해 캡슐을 로켓으로부터 멀리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캡슐은 다시 지구 대기로 진입하고 낙하산을 이용해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는 두 번째 테스트까지 성공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스페이스X는 드디어 나사의 실제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명의 늠름한 우주 비행사 밥 그리고 더그는 스페이스X의 비전과 기술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의 노력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저기 잘 보시면 엘리베이터 벽에 걸린 배너에 로켓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사인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론치 직전 이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Mission 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 SpaceX, Godspeed, Bob and Doug. America has launched. So rises a new era of American spaceflight. Thanks for flying the Falcon 9 today. We hope you enjoyed the ride and wish you a great mission. 이렇게 데모2 미션도 멋지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NASA teams, welcome back to planet Earth. 로켓 개발보다 도전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분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 확률이 적어도 무모한 시도인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가끔은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꽤 많은 안티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빌리어네어로서가 아닌 로켓 엔지니어로서 더 자부심을 갖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like my entire adrenaline, it was just dumped, you know. It's like, thank God. You know, thanks again, and you know,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the whole world can take some pleasure in, and can really look at this as an achievement of humanity. You know, these are difficult times when, you know, there's not that much good news,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ose things that is universally good, no matter where you are on planet Earth, and I hope it brightens your day. Thank you.